혹시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꾸만 눕고 싶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자주 나오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무기력함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오는 손님 같아요. 하지만 이 무기력이라는 손님이 오래 머물게 두면 내 일상은 점점 무너지고 마음은 더 지쳐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나날들 속에서도 꼭 지켜야 할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일상의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건 거창한 성공 습관이나 자기 개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무기력한 하루 속에서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조금 더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는 작고 따뜻한 습관들이에요.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간단한 루틴부터 시작해서 열째, 지금 이 무기력한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까지 총 10가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기력한 나를 살포시 다독여주는 일상의 루틴들 함께 들어보실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기. 무기력할수록 아침이 더 괴로워지죠. 눈은 떴는데 몸은 침대에 딱 붙어버린 것 같고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잖아요. 특히 밖이 흐리거나 아직 해가 덜 떠 있을 때는 더 그런 마음이 강해지는데요. 그럴수록 작은 루틴 하나가 진짜 큰 역할을 해줘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간단하고 효과적인 게 바로 햇빛 쬐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 햇살을 얼굴에 직접 받아보세요. 사람 눈에 들어오는 햇빛이 우리 뇌한테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너무 눈이 부셔서 짜증날 수도 있고 그게 뭐 대수냐 싶겠지만 생각보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보면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면 더 피곤해지는 느낌이 드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억지로라도 커튼만 걷고 잠깐 창가에 앉아 있으면 그 3분이 진짜 뇌를 깨우는 시간이 돼요. 또 어떤 날은 눈을 떴는데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싶을 때도 있죠. 근데 햇살이 얼굴에 닿기만 해도 마음속에 그래도 살아있네 하는 미세한 감각이 돌아오곤 해요.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 진짜 우울감이 심했을 때 매일 아침 햇빛 쬐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그게 다시 사람 부실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은 거창하게 일어나서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침대 옆 창문만 열고 햇살을 얼굴에 받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꼭 10분, 15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단 23분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몸이 기억하고 어느 순간 이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햇빛은 그냥 자연의 알람이에요. 무기력한 마음에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경고음을 울려주는 거죠. 둘째, 최소한의 물리적 움직임은 꼭 하기. 무기력할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지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버거운데 뭐 운동을 하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계속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만히 있을수록 더 피곤해지고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찌뿌둥해지잖아요. 사실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굳고 감정까지 닫혀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날은 세수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잖아요. 샤워하러 가는 게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냥 이불 속에서 뒹굴다가 하루가 다 가버리는 날. 또 어떤 날은 밖에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집 안에서만 어슬렁거리는데 그러다 보면 더 무기력해지고 결국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따라오곤 해요. 심지어는 손톱 깎는 것도 양치하는 것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밤까지 미루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말은 너무 부담스럽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보다는 진짜 최소한의 움직임만이라도 하자고 다짐해보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거실까지 가서 물 한 잔 떠오기, 간단하게 팔 한번 쭉 뻗고 어깨 돌리기, 아님 손가락 스트레칭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신기하게도 한번 움직이면 다음 행동이 조금 덜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몸이 움직이면 뇌도 따라서 깨어나거든요. 예전엔 어떤 일이든 일단 몸부터 움직여야 된다고들 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 무기력할 때 정말 실감나요. 바람직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운동이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없애고 그냥 몸을 조금만 움직여보는 거예요. 내 방에서 내 방까지 한 바퀴 걷기, 거울 앞에 가서 팔 한번 쭉 펴보기, 물 마시러 싱크대까지 슬슬 걸어가기. 이 작은 동작 하나가 진짜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몸을 깨우다 보면 마음도 천천히 따라오게 돼요. 셋째, 하루에 한 끼는 따뜻한 음식 먹기. 무기력할 때는 이상하게 입맛도 없어지고 뭘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잘 안 들어요. 배가 고픈 것 같긴 한데 막상 냉장고 문을 열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결국엔 과자나 빵 같은 걸로 대충 허기를 채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속이 더 거북하고
이상하게 더 기운이 빠지는 기분이 들곤 해요. 배달 앱을 켜도 뭐 시켜야 할지 모르겠고 이마저도 귀찮아서 그냥 아무거나 눌러버릴 때도 있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를 더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점점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마음 한쪽을 무겁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상태일수록 진짜 중요한 건 거창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음식 한 끼를 먹는 거예요. 따뜻한 밥에 국 하나만 있어도 그 온도가 우리 몸을 데워주고 마음을 다독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에 데운 미역국 한 그릇 혹은 라면이라도 괜찮아요. 밥 말아서 김치랑 몇 숟갈 떠먹는 그 순간 사람 사는 기분이 잠깐이라도 다시 돌아와요. 하루 종일 뭔가 먹기 싫었던 날에도 국물 있는 음식을 입에 대는 순간 아, 내가 진짜 고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어떤 분은 우울감이 깊을 때 매일 아침 따뜻한 오트밀을 끓여 먹는 걸 하나의 루틴으로 삼았는데 그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나를 챙기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정해두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한 끼는 따뜻한 걸 꼭 먹는다. 이 간단한 약속 하나만 지켜도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신호가 되고 무기력한 삶 속에서 작은 중심을 잡아주는 고리가 돼요. 넷째,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무기력함이 계속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면, 리듬이에요. 밤이 되면 잠은 오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계속 들여다보다가 어느새 새벽 2, 3시가 훌쩍 지나 있기도 하죠. 그러다 늦게 자면 당연히 다음날은 늦게 일어나게 되고 낮에는 자꾸 졸리고 또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이런 패턴이 쌓이면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느껴지고 내가 시간 속에서 떠다니는 것처럼 방향 없이 사는 기분이 들어요. 사실 무기력한 상태에선 피곤하면 자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잘 안 들어요. 피곤한데도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이상하게 잠에 드는 것 자체가 무서워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자야 한다는 압박보다 정해진 시간에 그냥 누워만 있어보자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매일 밤 11시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 거예요. 잠이 오든 안 오든 일단 누워서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눈을 감고 호흡만 천천히 해보는 거죠. 처음엔 쉽게 잠이 오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것처럼 자는 시간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침대에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화면을 보면 뇌가 깨어 있어서 잠들기 더 어려워져요. 바람직한 방법은 자는 시간은 수면이 아니라 휴식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도 괜찮아요. 그냥 나를 쉬게 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상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돼요. 다섯째, 하루 한 번은 누구와 짧게라도 대화하기.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들과의 연결도 끊어지게 돼요. 핸드폰 알림이 떠도 그냥 확인만 하고 지나치고 누군가한테 연락이 와도 지금은 귀찮아 나중에 답장해야지 하다가 결국 며칠씩 연락을 미루게 되죠.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물론이고 스스로에 대한 고립감이 더 짙어져요. 가끔은 친구랑 약속을 잡았다가도 괜히 귀찮아서 취소하고 연락이 오면 부담스러워서 아예 안 읽고 넘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엔 내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닐까 하는 자책까지 따라오고요. 그래서 무기력할 때는 누구와의 깊은 대화나 길고 감정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그냥 짧게라도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수고 많으세요 한마디를 해본다든지 가족에게 밥 먹었어 하고 툭 던져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는 존재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도 무기력감이 너무 심해서 아무하고도 연락을 안 했는데 하루에 단 한 명에게 잘 지내지? 라는 문자를 보내는 루틴을 만들고 나서 조금씩 삶의 온기가 돌아왔다고 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거창하게 누구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길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하거나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것. 그 짧은 연결이 생각보다 마음에 큰 따뜻함을 남겨요. 사람은 결국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런 무기력한 시기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여섯째, 하루에 한 번 하늘 보기. 어느 날 문득 마지막으로 하늘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되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잊게 되거든요. 그냥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벽만 보고 커튼도 닫아둔 채 시간만 흘러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채색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하늘을 본다는 건
단순히 풍경을 보는 걸 넘어서서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맑은 날 푸른 하늘을 보면 그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들고, 흐린 날 구름 낀 하늘을 보면 아, 나만 흐린 거 아니구나 싶은 위로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커피 마시러 잠깐 나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낀 적 있지 않으세요? 어떤 날은 구름이 예쁘게 흘러가고 어떤 날은 하늘이 핑크빛으로 물들기도 하죠. 그런 풍경을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돌아와요. 꼭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창문을 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기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에 딱 한 번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어보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짧은 순간이 꽉 막힌 마음의 작은 틈을 만들어줄 거예요. 하늘은 매일 달라지니까 나의 하루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일곱째, 나만의 공간을 아주 조금이라도 정리하기. 무기력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안도 점점 어질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엔 나중에 치우지 뭐 하고 넘어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어질러진 모습이 내 상태랑 똑같아 보여서 더 힘들어져요. 방 한쪽에 쌓인 옷더미, 바닥에 굴러다니는 컵, 책상 위에 흩어진 물건들. 이게 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괜히 더 답답해지곤 해요. 그런데 정리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서 시작조차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땐 한 군데만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침대 위에 던져놓은 옷 한 벌만 옷걸이에 걸거나 책상 위에 있던 컵 하나만 싱크대로 옮겨도 돼요. 진짜 그거 하나만 해도 마음이 살짝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 어떤 날은 쓰레기통 비우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고 어떤 날은 거울을 닦고 나면 내 표정까지 밝아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정리는 공간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바람직한 방법은 거창하게 대청소하겠다는 각오 대신 단 5분만 투자해서 나만의 작은 공간 하나를 정리해보는 거예요. 책상 위 한 군데 혹은 침대 옆 탁자라도 좋아요. 그렇게 내 주변이 조금씩 정리되면 마음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게 돼요. 정리라는 건 결국 내 안에서 살아갈 힘을 다시 세워주는 일이거든요. 여덟째, 내가 좋아하는 걸 떠올리기. 무기력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도 시큰둥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즐겨보던 드라마나 음악, 먹고 싶었던 음식들조차 귀찮다는 말로 덮여버리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일수록 일부러라도 내가 좋아했던 걸 하나 떠올려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좋아하는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보거나 예전에 웃음이 났던 영상을 틀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색이나 향을 떠올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무기력할 때마다 예전에 갔던 여행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조금씩 끌어올렸다고 해요. 어떤 날은 좋아했던 커피숍 이름만 떠올려도 기분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꼭 뭘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해보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내가 웃었던 순간들, 마음이 편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잠시 안아주는 감정이 되거든요.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하루에 한 번 내가 좋아했던 것 하나를 떠올리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만화책이든 고양이 영상이든 추억 속에 있는 음식이든 뭐든 괜찮아요. 그렇게 내 마음이 좋아했던 감각을 하나씩 꺼내주는 것만으로도 무기력의 두꺼운 벽에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홉째, 괜찮아라고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에게 말하기.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박하게 대할 때가 많아요. 특히 무기력할 땐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자책감에 빠지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고 누워만 있었는데도 마음은 지쳐있고 그걸 또 스스로 게으르다 하고 몰아붙이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나에게 제일 필요한 말은 다그침이 아니라 괜찮아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도 몰라요. 하루에 딱 한 번 거울을 보면서 혹은 그냥 혼잣말처럼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하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좀 어색하고 눈물 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돼요. 예전엔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듣고 싶었지만 지금은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더라도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버텼어라고 말해주는 거죠.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밤 자기 전 스스로에게 조용히 괜찮아라고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조금씩 회복시키는 가장 부드러운 루틴이 될 수 있어요. 위로는 거창한 말보다도 이런 따뜻한 반복에서 힘을 얻거든요. 열째, 무기력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때 이걸 없애야 해, 극복해야 해라는 마음보다 먼저 필요한 건 지금 이 상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 감정을 이겨내려 하고 바꿔보려 하고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할수록 더 지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더 미워하게 되곤 해요. 무기력함은 어쩌면 내 몸과 마음이 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잠깐 멈춰도 괜찮다는 걸 나 스스로 허락해주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수 없거든요. 바람직한 방법은 거울 앞에서 혹은 조용한 시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지금 무기력해도 괜찮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문장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다음 걸음을 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무기력함 속에서도 꼭 지켜야 할 10가지 일상의 루틴을 모두 함께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 생각보다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것들이 아니었죠?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내 마음처럼 어질러진 책상 위를 조금 치우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나에 대한 위로이자 다시 살아갈 힘을 조금씩 되찾는 연습이기도 해요. 무기력은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오늘 소개한 루틴들 중 단 하나라도 내 삶에 스며든다면 그 자체로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